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심리학을 저와 함께 공부하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 또 화면상에서 보는 거긴 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실제 뵙는 것처럼 수업을 앞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첫 시간이고요. 자, 우선 여러분이 심리학을 어떻게 받아들여고 계실지 또는 뭐 이전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뭐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뭐 이전에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심리학을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이전에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신 분도 분명히 있으시고 또는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새롭게 심리학을 또 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이전에 공부를 해보셨던 아니면 그죠? 인문사회과학이 아무래도 이제 주변 학문과의 좀 연계성이 좀 다분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학문을 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까, 좀 접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심리학 전공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 거야.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대학이라든지 순수한 호기심 내지는 학문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하고 심리학을 그리고 이제 시험, 어떠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좌용으로 이 심리학을 접하시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학에서 전공을 하셨던 아니면 대학을 다니지 뭐 않으셨던 상관이 없이 이 대학의 학문으로 하게 되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주변의 것을 다 탐구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을 도출해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논리적인 어떤 그 답이 실제 객관적인 답과 맞느냐 아니냐 뭐 절대자인 신이 봤을 때 이게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논리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답을 낸 것을 우리는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보통 그게 학문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시험용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지문이 있고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 어떤 시험용이고 여러분이 그 시험이라는 것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뭐 여러 차례 뭐 수많은 시험을 거쳐가지고 분명히 지금까지 오셨을 것이고요. 제가 시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사족에 불과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심리학이 조금 접근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시험용에 대한 심리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심리학 그러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물질적인 것은 외부로 보이지만 사람의 내적인 거, 생각, 사고방식, 의식 이런 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심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공부할 건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모호하다. 뜬구름 잡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시기가 모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해서 여러분이 이제 백지 상태에서 놓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는지를 여러분은 배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떠한 교재든지 간에 사실 뭐 지금은 뭐 어려운 시험이라 그러면 뭐 국가고시 뭐 이런 거 있죠. 뭐 행정고시라든지 독학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거를 굳이 학원 수강 안 하고 그런데 적어도 5급 이상 시험을 보려면 이 학문적 베이스 바탕에 대한 이론이 소위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빠삭해야 되는 거죠. 뭐 찬성론이 있으면 반대론이 있고 근거는 뭐고 이거에 대해서 뭐 발달 역사는 어떻고 이런 어떤 그 학문적 기초를 가지고 본인이 하나의 논지를 펴나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정도 시험이 아닌 시험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 시험, 이 심리학을 객관식 문항으로 풀어나가는 시험에 있어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독학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5급도 독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면 그 이전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거요 충분히 여러분 열심히 앉아가지고 정도 꾸준히 해나가시면 이해 못할 부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필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걸 객관식 문항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하느냐의 문제죠. 얼마나 버려야 하고 여러분이 교재도 보면은 600페이지가 뭐 가까이 되죠. 그렇죠. 500페이지 넘고요. 양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가감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되겠죠. 우선 이 심리학은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첫 번째 이거는 이 모호한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심리학은요. 그냥 여기 서두에도 조금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손금을 보고 미래를 맞추고 얼굴 관상을 보고 미래를 맞추고 그렇죠? 또는 열심히 무슨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교감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고 이런 검증되지 않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리학이라는 건요. 따라서 이 심리학은 이거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논리적에 의한 과학적 학문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그럼 과학적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과학이라는 건 인간의 사고 체계, 논리 체계에 의해서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풀어내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자인 신이나 알 수 있는 절대적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찬성을 예를 들어서 어떤 객관적 사실이 나는 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 맞더라. 그럼 이게 절대 진리인가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적인 B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네 말이 틀렸어 라고 찬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과학이라는 건 자연과학이 되었던 인문사회과학이 되었던 절대적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자, 그렇다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심리학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서두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이 심리학을 어떻게 접근했느냐에 대한 개요, 역사적 얘기가 쭉 나올 거예요. 왜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인간의 심리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이고 접근,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을 것이고 접근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검증할 거냐의 문제죠.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심리적인 걸 검증을 해낼 것인가? 이 검증에 대해서도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게 돼요. 그만큼 또. 그럼 그것만 필요해요? 아니죠. 동물과 다른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특질이 있느냐? 인간 신체에 대해서 하게 돼요. 그 다음 챕터 보시면은 인간의 신체, 뇌 구조라든지 시각, 언어, 청각, 촉각 등에 대한 감각기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이걸 해석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등이 나오게 되고 인간은 또 어떻게 발달하게 되고 그렇죠? 이 발달 과정에서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까지 논리적으로 쭉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접근법이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 이거 뭐 관상학 공부하는 거야? 소위 말해서 우리 독심술이라 그러죠. 독심술. 상대를 딱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쟤는 어떤 심리 상태야. 거의 무슨 신급에 가까운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과학적 학문에 기초한 객관식 서술 문항이 무수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많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학이 워낙 지금 여기 두 번째 제가 써드릴 건데 분야가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특정 한 분야만을 공부할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여기 아마 수강하시는 대부분의 수강생 여러분께서 인문사회과학 쪽 전공자시거나 또는 그쪽 관련 있으리라고 생각이 제가 듭니다. 대개 보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내기가 되게 힘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면 과학적 학문에 의한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광범위하다는 거죠. 광범위. 자, 광범위한 영역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분야가 주변 인근 학문, 주변 학문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
지금 요 교재상에서 보면 챕터가 한 10개의 챕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 10개 챕터가 거의 우리가 인접이라고 하기 뭐할 정도로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여러분 심리학을 다 공부해 보시고 나면 특별히 무슨 경제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뭐 언론학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면을 거의 빼고는 인간의 사고가 미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다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어디로 가자? 다 다루는데 그게 막연하다? 아니죠. 과학적 방법,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적 절차, 그죠?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낸다라는 겁니다. 낸다라는 거. 여러분이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수험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이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깊게 들어갈까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 보면 되게 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수험 공부하실 때 난 처음부터 다 알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어떤 실수하느냐, 결과가 나오느냐 그 실수 때문에 책의 앞부분만 까매요. 왜요? 앞에 의욕이 되게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냥 줄이 새까맣게 공부하면서 줄 치면서 막 색깔펜 이쁘게 칠하면서 좀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신 분이면 아실 겁니다. 10장 넘어가던가요? 잘 안 넘어갑니다. 본인이 스스로 지쳐요. 절대 끝장까지 400장, 500장, 600장 되는 책까지 끝까지 정말 하기 힘듭니다. 자,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얇고 넓게 공부하시는 게 처음 하기에는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습니다. 이 얇고 넓게 공부하는 게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의 공부에 가장 제가 개인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넓고 얕게. 이 절대 깊게 하시면 안 돼요. 어느 한 분야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앞에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채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왜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연구 업적을 이루겠다. 뭐 논문을 쓰겠다. 이렇게 되면 앞에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죠? 다음 서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렇죠? 앞에가 이해 안 돼요?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있나 보지 뭐 하고 용어 정도만 잘 봐두십시오. 봐두시고 뒤에까지 무조건 1회독을 끝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1회독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한다 생각하고 다시 돌리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보통 보면 깊게 공부하는 게 있죠. 뭐 숙독을 한다, 그죠? 아주 깊게 본다 이런 것보다 저는 차라리 정독이라 그러는데 다독이 낫습니다. 여러 번 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넓고 얕게 하고 다독을 하자. 차라리 횟수를 여러 번 돌리자. 그러면 희한한 게 이제 벌어져요. 앞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중요한 내용이면 뒷부분 어딘가에 또 언급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거를 여러 차례 보게 되면 이런 건가 보지 하고 책에는 써 있지 않고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본인의 감이 생기죠. 이런 걸 얘기하나 보다. 그렇죠? 교재를 아무리 두껍게 써도 엄청나게 많은 써도 오히려 읽기가 부담돼서 못 읽을 뿐이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책이 뭐 페이지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책인가요?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정리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내용 바로 들어갈 건데요. 뭐 오리엔테이션 길게 할 거 없죠. 일단 이건 심리학은 과학적 학문이다. 따라서 이 과학적 학문이라는 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막연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다, 광범위하다. 심리학에 대한 관심사, 즉 개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딱 접근서부터 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좀 이따 이제 바로 목차를 볼 텐데요.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인간 심리가 미치는 영역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예요.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넓고. 따라서 공부는 어떻게 하자? 넓게 하자. 넓게. 그러니까 얕게 하는 거예요. 넓게 여러 분야를 보자. 그리고 다독. 얼마나 이 책을 오랜 시간을 한 번에 봤느냐에 보다는
이 책을 시간 상관없이 몇 회독을 돌렸느냐가 더 차라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건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지우고. 자, 여러분 처음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여러분 저 앞에 서두에 쭉 넘겨가 보시면은 5페이지 보면 차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례가 있습니다. 자, 이 차례를 사실은 이 차례를 보는 이 학습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수험가에 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 아닌 상담을 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어디 물어보니까 이 목차부터 외우고 시작하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하던데요. 아마 이것도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목차부터 외우거나 또는 이제 쭉 좀 섭렵을 하고 공부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요. 예, 맞는 겁니까? 그래요. 9급에서는 적합치 않습니다. 9급이나 7급 내지는 그에 준하는 시험에서는 적합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차를 이용한 공부 방법은요. 언제 하는 거냐면 고시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할 때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고시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00페이지, 200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전공 서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 뭐 고시 공부하는 그 수험생들 책장 보면 뭐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어느 책 한 권을 했다. 그러면 이 한 권을 공부를 다 끝내는 겁니다. 거의 끝내놓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목차를 공부하는 겁니다. 목차를. 그러면 공부를 끝냈다는 얘기는 눈을 감으면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그 정도로 만들어 놓고 목차를 보면서 그 내용이 뭐지 하면서 떠올리는 학습 방법이에요. 뭐 여기 보면 그러면 5페이지 피라 그랬죠? 그러면 제1장 심리학 개관했어요. 그러면 심리학의 정의 및 목적 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정의 및 목적을 읽는 의미가 없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다 끝내는 공부 다 끝내고 나서 딱 돌아와 가지고 정의 목적을 눈을 감고 딱 생각했더니 첫 장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2절 가면 심리학의 역사 접근 방법. 그럼 역사 접근 방법은 요 얘기가 있었어. 그런데 자, 2절 봤는데 역사 접근 방법을 딱 봤는데 생각이 안 나요. 예를 들면 그죠?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라는 격언도 있죠.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 안 나요. 그때 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는 거야. 그럼 딱 희한하죠? 딱 보면 맞아, 이거였어. 그래요. 이거를 반복하면요, 책 한 권이 그냥 머리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게 쉬워 보이죠? 인고죠. 여러분 공부가 누가 제일 쉽다 그랬죠? 거짓말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 과정이 몇 개월에서 몇 년씩 걸리는 거죠. 여러분 몇 개월에서 몇 년씩 걸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 그럼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목차를 제가 보자고 하는 이유는 이걸로 공부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1장에 심리학 개관이 있다라는 거죠. 심리학은 뭐다? 그럼 뭐냐? 정의를 볼 거고 역사 접근 어떻게 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분야나 연구 방법에는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겠구나. 그죠? 자, 2장 생리의 영향이에요. 자, 벌써 신경생리 나왔어요. 이 신경생리 나왔으면 벌써 이 뇌과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의학 쪽에서도 벌써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 생리학적 신경생리 나왔고 그다음 영양심리 나왔네요. 여러분이 영양 섭취 안 하고 유기체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럼 그 부분 나오죠? 넘어가서 감각 지각 나왔네요. 여러분 감각 지각은 사실 모든 유기체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각 지각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어떤 특질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보시면 시각, 청각, 감각의 측정, 다른 감각이 뭐 있냐. 그다음에 지각이죠. 지각에 대한 서설, 그다음에 이론, 차이나 착식, 착각 이런 것들, 초감각 이런 게 있구나. 자, 4장 갑니다. 의식, 사고, 언어. 자, 그럼 감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의식한다라는 것이죠. 느낀다 이거죠. 그다음에 사고, 생각하고 이걸 언어로 표현한다. 내용들 의식의 심리, 사고의 심리, 언어의 심리학 등이 있다.